안녕하십니까. 송국근의 혼술이 매주 1월 보내드리는 정가 뒷담화 7월 21일 인사드립니다. 지금 현재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후보가 법무부 장관일 때 민주당과 각을 좀 세워서 치열하게 싸웠죠. 그때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때도 검사 탄핵,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 본인에 대한 탄핵 이야기가 막 나오고 했는데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자꾸 이렇게 하면은 법무부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했다는 이유로 민주당에 대한 위헌 정당 심판을 청구하면 어떨 것 같나, 이렇게 반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화제가 됐었죠. 민주당 위헌 정당 심판 청구, 만약에 이 청구가 헌재에서 받아들여지면은 민주당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당 소속 의원들 배지가 다 날아갑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문제가 지금은 더하죠.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회 청원 가지고 청문회를 지난 금요일에 열었습니다. 난장판을 만들었죠.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에 또 엽니다. 이 상황에서 이 한동훈이 그때 이야기했던 위헌 정당 심판 청구 얘기가 다시 나오고, 이것이 이 국회의 국민 동의 청원에 올라가 있습니다. 곧 5만 명이 달성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회 청원을 가지고 청문회를 열고 있죠. 자, 그러면은 이것도 가지고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이 주장을 아주 강하게 해야 됩니다. 자, 일단 그때 한동훈 장관이 이야기했던 것은 당시 법무부 장관입니다. 2023년 작년 11월에 기자들과 만나서 한 이야기인데, 민주당이 그때 검사 2명을 탄핵을 하기로 했죠. 그리고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한다는 보도도 나왔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마찬가지고, 계속 이렇게 탄핵 이야기가 나오니까 더불어민주당이 그때 이제 판사, 행안부 장관, 방통위원장,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데 이어서 자신과 이원석 검찰총장을 탄핵을 하려고 하니까 그것을 거론을 하면서 이제 정말 하루에 한 명씩 탄핵을 추진하는 것 같아, 이렇게 지적을 하고 나서,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가진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최후의 수단을 국회에서, 그러니까는 대한민국 헌법이 이제 부여한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최후의 수단은 국회가 하나를 가지고 있고 정부가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국회가 가지고 있는 건 바로 탄핵소추입니다. 민주주의 파괴를 하면 탄핵소추를 해서 막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처럼 이렇게 정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런 민주주의 파괴가 있을 때 그 최후의 수단으로 탄핵소추를 부여한 건데, 지금 민주당은 악용을 하고 있죠.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 정부가 할 수 있는 거는 위헌 정당 심판 청구가 있다. 민주주의 파괴를 지금 민주당이 막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파괴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막는 방법은 정부가 위헌 정당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 만약에 법무부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했다는 이유로 민주당에 대한 위헌 정당 심판을 청구하면 어떨 것 같나,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자, 민주당이 말한 검찰총장이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신에 대한 탄핵보다 이 헌재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 탄핵보다 민주당에 대한 위헌 정당 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더 낮다고 보느냐, 더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민주당 탄핵이 오히려 헌재에서 더, 민주당 해산 청구가 오히려 헌재에서 더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자, 지금 민주당은 어차피 자기들이 추진하는 탄핵들이 인용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 탄핵도 헌재에서는 인용될 수 없다고 보면서도 남는 장사라는 정치적 계산으로 탄핵을 남발하는 것 아닌가. 법무부는 현재 민주당에 대한 위헌 정당 심판 청구를 할 생각은 없다. 자, 그런데 그때는 작년 11월 달이죠. 이제는 법무부가 이것을 해야 되는 시점까지 도래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완전히 파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한교안 법무부 장관이 이 통진당, 이석기 통진당에 대한 위헌 정당 심판 청구를 했죠. 그래서 헌재 결정에 의해서 통진당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때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5명 전부 위헌직이 날아갔죠. 자, 탄핵 위헌 정당 심판 청구는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해서
법무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에 청구를 하고 헌법재판소가 인용을 하면은 정당이 없어집니다. 그게 바로 통진당이었죠. 어떤 요건이냐, 탄핵, 그러니까 위헌 정당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 요건은 어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이 정하는 민주적 기본 질서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정부 청구에 의해서 그 정당의 해산 여부를 심판한다. 자, 그러니까 헌법이 정하는 민주적 기본 질서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사례를 몇 가지 드러나는데 그 중에 민주당에 딱 떨어지는 사례가 가령 권력 분립, 상권 분립 부정입니다. 상권 분립, 상권 분립, 권력 분립 부정. 지금 뭐 사법부에 대한 뭐 민주적 통제 막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하고 있죠. 완전히. 그리고 또 검찰, 행정부에 속하는 검찰을 압박하고 무력화하고 검찰청을 해체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민주적 기본 질서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또 하나, 의회제도 불인정. 자, 의회제도 지금 완전히 다수당의 행포를 부리면서 뭐 여당과 합의 없이 뭐 청문회도 열고 다 하고 있죠. 자, 그럴 것은 민주적 기본 질서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이기 때문에 심판 청구가 가능하다. 해산 심판 청구. 자, 지금 청원이 시작이 됐습니다. 청원이 지금 5만 명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가 근거가 바로 그거죠. 국회 청원 심사 규칙 그리고 국회법에서 청원서가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국민 동의 청원으로 접수되고 그리고 국회의장은 그 청원을 접수하고 나서 소관 상임위에 해부를 한다. 그러니까 법사위, 탄핵이니까 법사위에 해부를 한다. 그리고 이 국회법에 보면은 그 법사위에서 필요한 경우 정인, 감정인, 참고인으로 정인 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해서 청문회를 열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가지고 지금 청문회를 열고 있는 거죠. 지난 금요일에 열었고 또 다음 주 금요일에 열겠다고 하는 건데 물론 이것은 국회법, 다른 국회법에 위반되는 겁니다. 그래서 용산에서는 전혀 일절 거기 정인 채택된 사람들이 응하지 않기로 했죠. 국민의힘은 그냥 민주당이 혼자 하도록 놔두는 것보다 들어가서 항의를 하기 위해서 일단 회의에는 참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요건이 안 되는 겁니다. 국회법은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의 청원,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내용의 청원, 국가기밀에 관한 내용의 청원은 접수하지 않는다. 그런데 못 박았는데 이걸 접수를 해서 지금 추진을 하는 거죠. 최상병 지금 뭐 헌법 그러니까 이 국회에 탄핵 청원을 한 사람은 뭐 최상병 이야기, 김건희 여사 이야기, 전쟁 뭐 위기 조장, 후쿠시마, 강제징용 이런 것을 탄핵 요건을 했는데 이게 아무것도 해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민주당은 밀어붙이고 있죠.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현재 국회에 있는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진행 중인 청원이 지금 47건입니다.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그중에서 정식 접수가 돼야 되는 기준인 5만 명 이상 동의를 받은 게 4건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여기는 한 10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종료됐습니다. 종료됐는데 140몇 만이고 그 다음에 뭐 정치적인 것뿐이 아니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미랑 집단 성폭행 가해자 신상 공개 여기 6만. 이것도 청문회를 열자고 뭐 해야 될 할 수 있는 겁니다. 요걸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신원식 국방부 장관 탄핵 여기도 5만.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완료된 청원이 한 달 동안 진행이 되죠. 완료된 청원과 합치면은 22대 국회 들어서 이 짧은 기간에 5만 명 이상 동의를 얻은 게 10건입니다. 10건. 그런데 이 10건 가운데 딱 이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이거 하나만 끄집어내서 지금 저 소동을 피우고 있는 거죠. 이게 뭐 청원 숫자가 100만 명이 넘었다. 이거 말이 안 됩니다. 뭐 100만 명이 넘건 200만 명이나 300만이 넘건 국회에서 정의한 거는 5만 명 이상이면 다 똑같습니다. 5만 명 이상. 자, 그런데 국민의힘이 이 5만 명 이상이 동의한 청원에 대해서 청문회를 열자 요구하면은 이제 민주당은 반대할 명분은 없죠. 또 다른 어떤 뭐 가진 변명을 대서 안 하겠지만은 그런데 밀어붙여야 되는 겁니다. 뭐냐 하면은 지금 두 가지
5만 명 달성이 눈앞에 있는 게 있는데 하나는 더불어민주당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촉구 결의안에 관한 청원, 또 하나는 법사위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정청래 해임 요구 청원입니다. 자, 이게 지금 국회의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가시면은 오늘의 핫한 청원 1위, 핫한 청원 1위가 정당 해산 심판 청구 민주당, 핫한 청원 2위가 법사위 파행가는 몰고 간 정청래 해임 요구입니다. 1, 2위입니다. 자, 지금 3시 30분 현재, 3시 30분 현재를 봤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 해산 그 청원, 그러니까 민주당 위헌정당 해산 청원은 42,245명, 3시 30분 현재. 그러니까 곧 5만이 됩니다. 현재 90%인데 오늘 중으로 5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청문회 열자고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죠. 민주당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사실상 이재명의 민주당이죠. 그 민주당 해산 청원의 이유는 이런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법권 독립 원칙을 위배했다.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 어떻고 이렇게 뭐 주장을 한 김동완 뭐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화영 사건 담당 판사 비판 관련해서 심판도 선출해야 한다. 이런 주장 박찬대 원내대표가 한 거. 재판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조국, 이재명, 황운하에 대해서 특검을 주장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해서 이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민주적 기본 질서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5만, 오늘 정도 되면 5만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게 국민의힘이 이걸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거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추진을 뭐 하되, 그러니까 계속 띄우되, 공격을 하되, 실제로 하는 건 법무부 장관이 위헌정당 심판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국회 차원에서는 국민의힘은 이걸 가지고 청문회를 열자고 계속 주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실행에 들어가면은 법무부 장관이 헌재에 청구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핫한 청원 2위가 바로 이겁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 제명 청원. 여기 지금 42,551명, 현재 85%, 5만 명까지는. 이것도 오늘 중으로도 이게 5만이 넘어설 수가 있죠. 그럼 이것도 청문회를 열자. 지금 정청래 법사위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는데 그것도 청문회를 열자고 국민의힘이 강하게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정청래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법사위를 독단적으로 운영을 했고 이 막말과 협박, 권한 남용 충분히 이 제명거리가 된다. 그래서 청원이 곧 5만 명이 되니까 이 부분도 국민의힘의 공격 포인트로 충분히 활용을 해서 이 국면을 전환시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 그 동의는 어제 종료가 됐는데 전체 143만 4,784명 한 달 동안 143만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20년에 문재인 탄핵 그것은 이제 청와대 청원이 있었죠. 청와대 청원에서는 그것보다 3만 4천이 많은 46만 9,023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146만 죄송합니다. 146만이고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143만, 문재인 탄핵은 146만, 3만이 더 많죠. 자, 그래서 지금 이 국회에 설치된 이 청원 국민동의 청원을 이렇게 정치적으로 악용을 하면은 이 국민의힘에서도 충분히 이것을 활용을 해서 역공을 취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민주당 해산, 정청래 해임 이것이 진행이 되고 5만 명이 곧 됩니다. 자, 다음 주 화요일이면은 국민의힘 새 지도부 선출이 되죠. 물론 이 결선 투표까지 가면은 또 다음 주 주말 돼야 되지만은 어쨌든 새 지도부가 선출되면 이런 문제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가 뒷담화였습니다.